소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 매출 500에서 1000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혼자 하셔도. 그것도 대표님, 저희 큰일 났습니다. 뭐? 내보낼 수 있는 영상이 없어요. 우리 프로 망했습니다. 다 줘버려가지고. 사연자분 실제로 뵈니까 어떤가요? 마인드도 훌륭하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볼 때 방향 조금만 틀어드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가 금방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올 때는 오늘 혼쭐 낼 거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진짜. 여기가 작업 공간인가요? 네, 여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편분하고 사이좋게 같이 하시는 건가요? 남편은 게임할 때도 사실 있고요. 저 등록하는 거 도와줄 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지난달 4월 지난달. 매출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55건에 230. 일별 통계 한 번만 볼게요. 5만 원 이하가 제일 잘 팔렸죠, 지금 딱 봐도. 이것도 지금 두 개인데 하나 나눠보면 어때요? 5만 원이죠. 맞아요. 이거 나누면 2만 원이죠. 네. 4개 3만 원이죠. 네. 이게 사실상 현실이에요. 사연자분 스토어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네이버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 한번 네. 열어주시면은. 사연자님, 네. 이해 잘 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지금 스토어를 보고 계신데 표정이 안 좋거든요.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나요? 더러 보입니다, 지금. 사연자분 소싱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가장 최근에 팔린 상품이 타율이 가장 좋다고 해서 가장 최근에 팔린 상품들 위주로 소싱하고 있어요. 맞나요? 훌륭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가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사연자분 지금 무섭나요? 네, 이제 혼날 때인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소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도 팔리고 있는 상품인가?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시시각각 유통구조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옛날에 팔리던 물건이 지금도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검증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팔리고 있는 상품인가에 대해가지고 좀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선 세차기입니다. 지마켓 혹은 옥션, 네이버, 인터파크, 11번가 이런 데에서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가 됐으니 이거 판매도 된다라고 검증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지금 무선 세차기 같은 경우는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3, 4년 전 구매 대행으로 굉장히 잘 팔렸던 물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미 해외 직구가 아닌 국내 판매자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 상품이 지금도 팔리고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 이 상품 10개 올렸을 때 한 8, 9개 팔렸다면은 확률적으로 지금은 이런 상품을 소싱하면은 한두 개 팔리거나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구매 대행의 경우는 더욱더 트렌드를 읽는 소싱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그것도 있어요. 같은 가격이거나 조금 비쌀 때 이거를 내가 2주, 3주 기다려서 구매 대행으로 받을 사람이 있을까? 비싸더라도 당일 배송에다가 무상으로 AS가 되는 국내 상품을 쓰는 사람이 더 많을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업자들이 지금 점점점 늘다 보니까 2년, 3년, 4년 전에 구매 대행으로 팔던 물건들도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매 대행으로는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포인트는 그런 구매 대행 시장이 줄거나 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런 상품은 매일마다 매주, 매월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구매 대행 셀러 입장으로서 그런 물건들을 계속 파악해가지고 소싱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네. 소싱과 관련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잘 팔리는 상품의 본질이 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구매자들이 찾는 물건을 우리가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팔리는 상품인가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소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는 어느 것에도 우리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판매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구매 대행에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 잘 나가는 상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는 있는데 적어도 중국 구매 대행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가 소싱할 수 있는 상품군이 100가지라면은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카테고리만 취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먹을 수 있는 파일을 애초에 버리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를 몰아가지고 취급을 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넓은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몰아가지고 전문몰로 키우는 그런 사이트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저희 반자동 셀러들 특히나 월에 수익을 100, 200, 300 크게는 500에서 1000까지 목표하시는 분들은 크게 카테고리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많았던 농디구나, 가구,
공구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건 많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쵸. 농기구도 물론 잘 팔리고 가구도 잘 팔리는 상품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잘 팔린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만 집중해버리면은 결국은 팔릴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들도 챙겨가지만 다른 카테고리도 챙겨간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자 상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반자동 업로드잖아요. 반자동 업로드라는 가치가 상품 하나하나 모든 상품에 다 주문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 주문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품들만을 최대한 세팅했을 때 그 중에서 주문이 하나만이라도 더 들어와라. 한마디로 확률에 근거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구매자께서 선택하신 그 상품이 주문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들어온다? 그럼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효자 상품이 막 하루에 10개, 20개 들어야 효자 아니냐 하는데 구매 대행에서는 제가 볼 때 하루에 한두 개, 일주일에 3, 4개만 들어도 충분히 이거는 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품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데까지 방어하고 나중에 사입시장으로 빠질 때까지만 단물을 먹고 그 이후로는 또 그런 상품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적인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님 네. 이해가시나요? 네, 조금 이해 가는 것 같아요. 그것 대표님 저희 큰일 났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영상이 없어요. 우리 프로 망했습니다. 다 줘버려가지고 더 줄 수 없을 만큼 거의 드리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일단 업로드랑 소싱 다 알려드렸죠.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만 가지고 매출 500에서 1000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혼자 하셔도. 하루에 어떤 식으로 이제 루틴을 보내시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업무 루틴을 짜드릴게요. 지금 가용하신 시간이 오전 10시, 네.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사실 제가 조금 더 하셨으면 하는 욕심은 여기에 플러스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6시간인데 네. 실제로 이 중에 식사하시고 뭐 주변에 볼일 보시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최소 2시간 사라져요. 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없는 시간. 그 중에 2시간은 사라진다. 네. 그리고 주문을 관리할 때 보통 그런 거 있죠. 몇 시까지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당일 그 오픈마켓에다가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보통 우리가 걸 게 15시에서 18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 뒷시간에 한 타임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오픈마켓을 매일같이 한 번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타임을 차라리 이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자기 전에 30분이나 1시간? 네네네. 그럼 전반적인 시간은 이제 매출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소싱과 업로드 그리고 이 시간에는 주문 처리만 좀 하시거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시간에는 오픈마켓에 대한 시스템적인 처리만 한다 치면은 1, 2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혼자 쳐낸다. 그러면은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주문 처리를 하세요. 11시부터 12시 혹은 1시까지 가용한 시간에 전부 다 소싱 그리고 뒤에 전부 다 업로드 그리고 밤 시간에 주문 처리를 마저 하시거나 혹은 주문 처리를 저녁 시간에 하시고 문자로 CS 해야 될 것들 있죠. 네. 그거를 차라리 하루에 오전 이 시간에 다 몰아가지고 하셨으면 그러면 아마 전반적인 게 잡힐 거고 이제 끝났나요? 하얗게 불태우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남은 게 더 있나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샵마인 켜보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쭉쭉쭉쭉 있죠. 여드린 방식대로 하시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첫 주문 들어왔다. 며칠 동안 비었다가 또 첫 주문 들어왔다. 비었다가 첫 주문 들어왔다. 근데 이게 점점 빈도가 가까워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촘촘해집니다. 매일마다 이제 매일마다 들어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루에 한두 개 들어오던 게 어느 날 갑자기 5개, 10개가 터져요.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했다고 봐요. 어느 순간 탁 튀어오르 나면은 귀신같이 여기서 또 유지가 돼요. 그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5개, 10개 들어오던 게 어느 날 초금에 질주가 버려요. 5개, 10개면은 보통 하루에 25만 원에서 뭐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사이일 건데 요 가격대에 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최고 매출 하루 150, 200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또 최저점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하나씩 들어오는데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10개, 20개 받나. 그런데 요런 유의미한 시그널들이 탁 등장해주면은 그때 내 체급이 한 번씩 탕 튀어오르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는 보통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느낌 들 때가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그때는 본인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구간이 2번 정도 왔었는데 뭐 유튜브를 할 때든 뭐든 할 때든 그 구간 때 되게 신기하게 한 번씩 딱 점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약간 위기를 극복하거나 내가 매일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 나 성장이 없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게 반복됐더니 뒤돌아보니까 성장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굳이 이커머스로 비유하자면은 구매 대행에서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녀가고도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아직 한두 개밖에 안 들어온데 하더라도 어느 날 유의미하게 한번 탕 튄다? 그럼 내가 저점이 좀 높아졌구나. 또 몇 주 뒤에 더 올라가는 시즌이 있을 거고, 이걸 1년으로 돌아봤을 때 아까 말씀처럼 주말이면 매출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1월부터 12월이겠죠. 주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총량으로 보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건강한 멘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약간 그래도 구매력이 오르는 시기, 구매력이 빠지는 시기, 돈이 더 도는 시기, 덜 도는 시기, 혹은 구매 대행업 하는 입장에서도 중국 물건들이 갑자기 더 팔리는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하여금 들쭉날쭉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가는 시점에 못 참고 포기를 해버리거나 힘들어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일례로 작년 12월,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구매력 감소 추세 때문에 매출이 평소보다 내려간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귀신같이 올해 3, 4월 돼버리니까 또 누가 그랬냐는 듯 살아나거든요. 근데 결국 그 구간을 못 버티고 1, 2월 달, 1월 때 그냥 난 안 맞나 보다, 혹은 알리테모 들어왔으니까 끝났네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맘때 테스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올해 이맘때 테스트했을 때도 그렇고, 작년보다 오히려 알리테모가 더 난리친다는 지금이 매출을 더 쉽게 더 빨리 키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시기보다 전반적으로 멘탈 관리 하시면서 마인드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끝났나요? 조금만 더. 사연자님, 이제는 진짜 끝났나요?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돌아갈 때 뭔가 또 떠오를 것 같은데.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구매 대행 그래도 시작한 지 조금 된 것 같아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를 강의 들었던 이력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더 내가 알만한 게 더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오늘 트보 대표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알려주신 것 같고, 정말 이 방법대로 꼭 해보고 싶다라는 또 의지가 다시 한번 생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매출을 높이는 것도 좋고 수익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은 팔면 안 되는 상품들, 브랜드든 지식재산권 있는 물건들이든 혹은 초상권 있는 물건들, 유혹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팔게 되시면은 결국 중간에 토정지맞게 되거나 본인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꼭 오랫동안 살아남는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구매대행이라는 걸 알고 도서관에서 책을 한번 빌려봤는데 책으로는 궁금한 거를 많이 알지 못해서 강의를 바로 찾아봤고 결제를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매대행 책이 있나요? 네, 구매대행 책이 많아요. 혹시 저자